뭐 회사 자체 얘기로든 아니면 시장 영향 얘기로든 어쨌거나 폭스바겐 얘기는 근 일주일 동안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리콜 이제 결정까지 난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까지도 함께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자주 뵙네요. 네. 폭스바겐 이제 리콜 얘기도 제가 앞서서 꺼냈었는데 네. 어떻게 좀 결정이 됐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폭스바겐 그룹이 조만간 문제가 있는 차종 1,100만 대, 전 세계에 뿌려진 1,100만 대에 대해 리콜을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네, 수일 내로 그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이 관련 내용을 이제 통보한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리콜 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네. 근데 이미 차량이 대부분 다 특정이 됐고 구매자가 누군지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 더 이상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1,100만 대가 그 리콜이 다 되면 개별 회사로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이제 토요타가 한 800만 대 가량의 리콜 그랬었죠.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그 리콜 규모가 사상 최대다 보니 리콜에 소요되는 비용도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업계에서는 최대한 23조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차종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5만 대 가량 이제 팔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제 리콜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5만 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100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리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콜 비용만 23조라고 했으니까 네. 전체 총 비용 그러니까 이제 디젤 게이트가 시작이 돼서 네. 이제 총 비용 얼마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이게 추산이나 가능한가요? 네, 일단 먼저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이번 그 디젤 게이트로 입은 손실에 약 8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 손실액은 리콜에 소용되는 비용, 그리고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그리고 이 디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이제 사라진 시가총액 등을 이제 합산한 내용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받는 과징금, 그리고 소송 비용 이런 걸 하면 이제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건 일단 아직 추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외하고 일단 추정 숫자로 가능한 이 3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리콜 추정 비용은 앞서 드렸듯이 이제 23조 원입니다. 이번 리콜의 핵심은 그 연비와 출력을 높이기 위해 그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이제 기준치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리콜 수리를 받으면 차량 배출가스는 이제 환경 기준을 충족하게 되겠죠. 이거에 수리가 되면. 하지만 이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네. 연비와 출력이 보통 낮아지게 됩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이 이걸 제대로 수리를 했을 경우 연비와 출력이 최대 한 20%가량 이제 떨어질 것으로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이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연비와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좀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게 우세하거든요. 예. 이 때문에 그 소비자들에게 낮아진 연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런 23조 원이란 이런 천문학적인 수치가 추정이 된 겁니다. 예. 또 그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게 9월 18일입니다. 한 10일 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주가가 무려 41%나 떨어졌습니다. 네. 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38조 원 규모입니다. 어느덧 저번에부터 6조, 7조 뭐 얘기하다가 30조 원대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웬만한 이제 기업, 코스피 예. 상위권보다 훨씬 많은 시가총액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환경청이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는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그 추정되는 그 리콜 소요 비용 그리고 벌금, 증발한 시가총액을 합치면 이제 82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제 봤습니다.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거둔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14조 5,632억 원입니다. 네. 요 5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러네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이제 소비자들이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벌써 집단 소송이 줄줄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그 구매자들에게 1,000만 원씩만
하더라도 1,1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10조 원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 앞에 그 82조 원과 합치면 거의 200조 원이 넘는 돈인 200조 원 가까운 돈인데요. 폭스바겐이 15년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소송, 과징금 자체도 아직은 어떤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지는 참 모르는 일인데요. 소송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어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이지 개인에게 나쁜 일이냐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저감 장치를 달다 보면 연비가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나는 이 재원을 보고 산 게 아닌데 그렇죠. 결국 이렇게 재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좀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게 아니냐라고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핫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저감 장치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것이 기준에 맞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굳이 연비 떨어지는데 내가 저감 장치를 리콜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저감 장치를 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만약에 리콜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우선 소비자가 리콜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이런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예. 특히 이번 리콜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비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평균 리콜 이행률이 50% 이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는 연비 손실까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능을 개선시켜주겠다고 한 리콜도 50%가 안 되는데 그렇죠. 성능이 오히려 떨어질 리콜이기 때문에 더 적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콜에 얼마나 더 응할지 이건 정말 미지수인데요. 예. 뭐 리콜에 응하지 않는 건 구매자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법적 부담에서까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리콜이 환경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그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제 네. 배출가스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지금 게이트가 거의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번 통과를 하지 못하면 수리를 받은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당연히 연비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또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과태료를 30만 원 가량 물어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을 이제 압수를 당한다거나 이제 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안 가는 건 자유인데 네. 갔다 안 가면 뭐 형사처벌을 예, 받을 수 처벌 있잖아요. 받죠. 예. 그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선택은 자유인데 네. 처벌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또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정기 검사에서 좀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젤 게이트가 사실 이렇게 환경으로 시작해서 네. 결국 마무리는 소비자가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연비 쪽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연비 과장 광고를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업체 측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처벌이 네. 솜방망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거 실제로 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일단 결론부터 먼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수천 원짜리 그러니까 5천 원짜리 형광등이랑 네. 5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가 과장 광고를 했을 때 받는 예. 과징금이 똑같습니다. 액수도 차이가 없고 네, 똑같다고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연비를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효율 기자재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형광등, 선풍기, 냉장고, 자동차, 뭐 이런 TV 이게 다 같은 제품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제품 묶여 있으니까 형광등이랑 자동차랑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정도 과징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연비 과장 광고를 한 번 적발이 되면 200만 원을 받고요. 네. 두 번을 적발받으면 300만 원, 3회는 400만 원, 네. 4회 이상은
500만 원을 받습니다. 아, 바로 최고가 5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최대치가 500만 원인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형광등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수억 대에 불과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500만 원씩 이게 건당이거든요. 네. 500만 원씩 한 서너 건 받으면 2, 3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타격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건이 돼도 5천만 원에 불과한데 이게 차값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10,000원도 안 되는 이런 제품들과 뭐 최대 수억이 넘는 이런 고가의 자동차가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솜방망이 처벌받게 되지 않은 겁니다. 건당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자동차 광고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처벌 이 과징금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실제로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는 아직 안 됐는데요. 네. 2012년부터 2014년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비를 자동차 회사들이 과장 광고를 해서 적발된 게 무려 28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28건이 적발이 됐는데 자동차 업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고작 1억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차 한 서너 대만 팔면 네, 나오는 맞습니다. 돈이네요. 실제 지난 2013년에 적발된 케이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 5천만 원이 넘는 그 벤츠 C클래스가 이제 5천만 네. 원이 넘거든요. 예. 제품 카탈로그의 연비를 40%가량 과장 광고했습니다. 이제 신고를 했을 때는 도심 연비를 5.6km/리터, 고속도로 연비는 8.1km/리터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당국에. 하지만 광고를 7.0, 11.3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아. 당연히 소비자들은 11.3, 7.0, 아, 연비 좋다 예. 하고 이제 샀을 텐데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뻥연비 광고였던 차이가 겁니다. 좀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받은 과징금이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 업체 측에서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제가 뭐 방송 진행자로서 하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네. 할만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광고 한번 이렇게 내돌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차는 연비가 좋은 차라고 네. 생각을 하고 나중에 과징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차는 우리 인식 자체가 연비가 좋은 차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400만 원이면 마케팅 효과 뭐 톡톡히 받겠네요. 그렇죠. 뭐 벤츠뿐만 아닙니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도 이렇게 연비를 과장 광고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국산차, 뭐 현대기아차나 뭐 르노, GM이 많이 뻥연비 광고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의외로 적습니다. 아, 그래요? 3년 동안 한 건씩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징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과장 광고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그냥 과징금 고작 500만 원 정도만 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터무니없이 과징금이 낮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과징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디젤 게이트로 우리가 시작을 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뻥연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좀 그러면 이런 게 좀 개선이 될까요? 솜방망이 처벌이 이제 좀 무거운 철방망이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처벌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법의 실효성을 높여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이런 그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과징금에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약간 미국과 네. 비슷한 맞습니다. 경우죠. 예. 징벌적 손해제도가 과징금에 도입이 되면 자동차 업체들의 만약에 고의성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 자동차 판매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뻥연비 광고를 해서 얻은 그 자동차 판매량과 사회적 파장 등이 이제 고려돼서 그 과징금이 책정이 됩니다. 예.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21조 원의 과징금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약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의성이 거의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을 감안을 해서 벌금이 부과된 겁니다. 실제 그 미국에서 리콜 이렇게 문제가 된 차량이 48만여 대입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한 대에 벌금이 4천만 원 가량이 이제 부과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48만 대 곱하기 4천만 원 해서 벌금이 21조 원까지 커진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징벌적 손해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지난해부터 그 뻥연비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정말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네.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국감이 열리는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폭스바겐으로 다시 넘어가자면 좀 폭스바겐이 다뤄질 예정이죠? 네, 폭스바겐 그룹의 그 디젤 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논란이 다음 주 열린 국감에서 이제 다뤄집니다. 예.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제 오는 8일 그 국토부 종합감사에 토마스 쿨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토마스 사장에게 뭐 국내에서 팔린 폭스바겐 차에 대한 이제 대체 그리고 이제 수입차들의 과도한 수리비 그리고 차량 연비 조작 의혹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토마스 사장 외에도 이제 김효준 BMW 코리아 사장 그리고 김충호 현대차 사장 등도 같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BMW 역시 최근에 이렇게 뻥연비 논란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았었고요. 네. 현대차 역시 뭐 소나타와 산타페 등에서 이제 연비를 과장해서 이제 광고했다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큰 질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국감을 뭐 생방송으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대표가 나와서 그리고 사장이 나와서 또 사과 몇 마디 하고 뭐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좀 힘을 내세울 수 있는 대책 어떤 게 좀 마련돼 있을까요? 일단 환경부가 오늘부터 그 폭스바겐 디젤 차들에 대한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 주로 이제 유로 5 모델이 이제 수입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전 차량 모두가 검증 대상입니다. 뭐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볼 때 유로 5와 유로 6 디젤 엔진 모델이 대상으로 이제 공개 검증을 하는 건데요. 네. 폭스바겐은 골프, 제타, 비틀 그리고 아우디 A3가 지금 우선 그 검증 대상입니다. 이게 우선 검증이라는 거고 이 나머지 차종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한다는 겁니다. 예. 배출가스 인증 시험은 뭐 보통 이제 연비 측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차량을 원통형 장치 올려놓고 이제 런닝머신처럼 이렇게 계속 달리게 하면서 예. 배출가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배출가스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요. 네. 문제가 되는 게 폭스바겐 같은 경우 실험실 연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도로 주행에서 이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연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죠. 6일부터 이제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에서 이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당초 환경부 여기도 약간의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원래 환경부가 그 유로 6 모델을 우선하고 유로 5 모델은 이제 12월 연말로 밀어놨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가 되는 차종이 대부분 유로 5입니다. 예. 이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검증 결과를 이제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나와서 이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 결과는 이제 빠르면 다음 달 말, 그러니까 11월 말쯤에 나오고 또 모든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조사는 공개 검증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이자 급한 게 유로 5인데 갑자기 유로 6부터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질타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공개 검증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도 좀 초미의 관심사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 디젤 게이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